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항암식품 5번째입니다. 다시 닥터 퍼먼스 Gbombs로 돌아와서 오늘은 O에 해당되는 양파와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파송류에 속하죠. 파송류는 500여 종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가지를 찾아왔어요. 보통 양파와 흰색 양파, 적색 양파, 샬롯 양파,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육쪽 마늘, 미국에 와보니까 이상한 마늘이 있더라고요. 되게 크고 옆으로 쭉 벌어졌는데 까면 쪽이 20-30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마늘, 대파, 쪽파, 그 다음에 달래, 부추, 미국 부추. 여러분 이 그림을 눈으로 사진 찍어서 머리에 보관하세요. 시장 갈 때 활용하시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컬 복잡하죠? 여러분들도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게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많이 쓸 겁니다. 유기황 화합물, 아릴 화합물이 있는 마늘과 파속식물, 테르펜, 카로티노이드가 있는 거죠. 베타카로틴에 당근, 라이코펜에 토마토, 루테인에 녹황색 채소 또는 메밀, 사포닌이 인삼, 팥, 폴리페놀에 플라보노이드는 약 4,000여 종이 있고요. 플라보놀에 퀘르세틴, 파송류 또는 양파, 플라바놀, 카테킨은 녹차, 이소플라본, 제네스테인, 다이드세인, 콩종류, 특별히 콩종류의 여왕은 누굽니까? 대두죠. 안토시아닌, 검붉은 색깔을 가진 거, 데르피질린, 그 다음에 시아지닌, 블루베리, 그 다음에 가지, 베리류, 그 다음에 검정콩 같은 거죠. 스텔벤, 라스페라트롤, 붉은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기산, 구연산과 아스코르빈산,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죠. 다당체, 베타글루칸, 버섯 종류나 귀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치질, 견과류나 들깨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요. 여러분도 저보다 좀 더 똑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플라보놀 가운데 퀘르세틴이 많이 든 양파와 유기화합물, 아릴화합물에 있는 마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겠어요? 이번에는 논문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요. 2004년에 아시아 태평양 암 예방지에 암 예방에 있어서 파송류 채소 개발이라는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파속종은 항균제, 항혈전제, 항암제, 항고지혈증제, 항관절제, 항혈당제, 파속 종류가 이렇게 유익한 식품인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암제의 잠재력, 플라보노이드 퀘르세틴과 유기화합물, 오늘 배울 핵심 성분들이죠. 암 예방 기전을 보면은 돌연변이 생성을 억제하고 효소 활동을 조절하고 DNA 유도 형성을 억제하고 자유기를 제거하고 종양세포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2006년에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에는 플라보놀의 독특한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표됐고요. 2009년에 Phytochemical Review에 보면 암 예방과 치료의 파속종의 유기황 화합물의 잠재적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됐는데 Phytochemical 연구는 파속종의 유기황 화합물이 생물학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이는 감염, 심혈관 및 대사성 질환, 암 및 관련 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답니다. 파속종 채소는 양파에 식이성 플라보노이드인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플라보놀과 안토시아닌과
디하이드로플라보놀도 있다고요. 25종 이상의 플라보놀이 함유되어 있고 플라보놀은 흰색 양파보다 적색 양파에 더 많고 이 적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 25종 이상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보실 때 적색 양파를 많이 만지작거리셔야 되겠죠. 양파의 영양학적 가치를 보면 칼로리가 낮고 GI도 낮습니다. 칼슘이 있고요. 칼륨이 많죠. 혈압이나 혈관의 문제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적지만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석류의 항암 기전은 지난번에 십자가 채소하고 같습니다. 물질만 다르죠. 근데 생성되는 물질은 같아요. 유기황화합물이 찌거나 지지개져서 세포가 터지면 휘발성 매운맛이 방출되면서 아이소티오사이네이트라는 항암 물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양파의 항암 물질은 퀘르세틴, 항산화, 항돌연변이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있고요. 그 외에 당뇨나 혈관, 산화악제, 요런 것들,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유화아릴은 황과 유기화합물이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항암, 항산화, 항염증, 또 항혈관 질환 쭉 있죠.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건 항바이러스 있죠. 코비드 19가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양파나 파속 종류의 그 마늘 같은 식품들이 영향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 동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닙니다. 유화아릴. 자, 유화아릴은 매운맛 휘발성인데 가해를 하면 증발돼요. 그러나 일부는 활용되어서 프로필메캅탄으로 변해서 설탕의 50 내지 70%나 되는 단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파를 볶으면 굉장히 달달하죠. 비법하실 때 많이 넣잖아요. 그러나 혈당치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양파를 드시면 생양파가 더 효과가 크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항산화, 항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루틴이 혈관작용에 혈관을 좋게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파 하나에 안토시아닌, 유화아릴, 퀘르세틴 같은 3가지 이상의 항암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있으니까 양파가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느끼셨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든 양파 그 껍질을 거의 다 버렸는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시고 다시 이제 이 껍질을 어떻게 먹을지를 좀 생각해 보실 때가 됐죠. 양파의 겹별 퀘르세틴 함량을 비교해보면 양파는 8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껍질에 322mg, 그 다음에 세 번째 겹에 11.5mg, 여섯 번째 겹에 5.1mg, 맨 안쪽의 겹에 1.1, 그러니까 한 322배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껍질을 어떻게 하면 좀 섭취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에 타임즈에서는 마늘을 슈퍼푸드로 선정했습니다. 이 슈퍼푸드라는 것은 미국의 스티븐 G. 프레시라는 식품 영양학 권위자가 난 슈퍼푸드를 먹는다 그래서 14개 식품을 선정했는데 소비자들이 가세해서 10개로 해서 해마다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식품에는 거의 마늘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늘은 유기황화합물 알린, 알리신,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항암제로 쓰이고요. 안토잔틴이라는 하얀 파이토케미칼, 하얀색을 띠는 파이토케미칼, 그 한방에서는 호흡기계 질환에 아주 좋다 그러죠. 마늘의 영양 성분을 보면 칼슘과 인, 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륨, 혈압이나 혈관, 이 질환들을 없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B1, B2, B3, 나야신, 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2000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보면 마늘 섭취와 암 예방, 직장 결정암과 위암에 대한 메타 분석을 했는데 이 메타 분석이란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마늘 먹는 것이 암과 암 치료하는데 어떤 작용이 있나에 대한 논문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그 논문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있는 실험 연구를 한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다 분석해갖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생마늘과 조리한 마늘 모두 다가 항위암과 항대장암과 또 이 두 암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2001년 Journal of Nutrition을 보면 마늘과 암, 유행병 문헌에 대한 비평적 리뷰라고 그랬는데 마늘 활성 성분의 항암 효과가 위암과 대장암과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 암, 그러니까 위나 대장암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마늘의 항암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왜 드리냐 하면 알린이 알리신 되는 것까지만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항암 기전이 같다고 그랬죠. 아까 십자가하고. 근데 이 마늘을 자르거나 찌을 때 알리네이즈가 알리신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알리신이 암세포 억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생마늘은 페니실린보다 더 강한 살균 작용이 있다고 그러고요. 알리신, 이 흰색 채소들은 도라지, 양배추 같은 것들이 알리신이 다 들어있어요. 요까지 하면 암 예방하는 거예요. 암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B1과 B6와 결합이 가능해요. B1과 결합하면 세균의 파괴 안 되고 소화도 잘 되는 활성 비타민 B1으로 되고 B1 작용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B6와 결합하면 같은 물질 알리티아민인데 인슐린 분비 활성화, 그러니까 당뇨 치료에 굉장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B는 우리가 비타민 B군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다. 왜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 9종류나 되는데 지금 더 밝혀지고 있죠. 비타민 B1, 2, 3, 5, 6, 7, 9, 12 해갖고 물질대사 기능을 증진시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소화기능을 높여주고 피부 근육 조직을 유지하고 신경작용을 높여주고 췌장암 발병 위험을 낮춰주고 인슐린 분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되게 너무 피곤하고 밥맛 없으면서 입안이 다 흘고 입 주위에 그죠? 그 물집이 막 생기고 그럴 때 되게 비타민 B군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잘 생각하셔서 비타민 B군을 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서 양파와 마늘이 항암제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셨죠? 이제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을까요? 퀘르세틴, 양파 그 껍질인데 다 버리잖아요. 농약도 많이 묻어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양파 껍질로 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과 식초를 10대 1 정도로 해서 양파 껍질을 물에 잠기게 한 5분간 담가놨다가 그 다음에 양파 껍질을 깨끗이 잘 헹궈내고요. 물 1리터에 2, 3g 정도의 양파 껍질, 양파 큰 거 한 개 껍질 벗긴 겁니다. 넣고 끓이다가 한 10분간 펄펄 끓이다가 후에 불을 줄여갖고 물량이 절반 될 때까지 달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컵 드시면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씁쓸한 맛이 나면 퀘르세틴이 제대로 우러난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기황화합물을 어떻게 먹을까? 양파 살짝 쪄서 무치면 어떨까요? 양파를 깨끗이 씻은 후에 곱게 채를 썰고요. 먼저 찜통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불을 켜서 김이 펄펄 나면 채선 양파를 찜통에 넣고 3 내지 5분간 살짝 더 쪄서 원하는 양념장으로 묻혀갖고 양파 나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양파나 마늘은 다른 음식 하는데 그냥 부가 재료로 쓰잖아요. 가능하면 양념을 단순히 하고 기름을 넣지 않고 원래 양파 맛의 달콤한 맛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고요. 양파를 넣고 2, 3분 찐 후에 여기에다가 뭘 좀 더 넣으면 부추를 좀 짧게 잘라갖고 1, 2분간 더 쪄서 같이 무치면
파송류 효과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죠? 그 다음에 샐러드에 날양파를 곱게 채 썰어 넣으면 좋은데 이 샐러드 드레싱 할 때 유명한 음식점에서는 그 레몬하고 양파하고 파인애플하고 소금 넣고 해갖고 드레싱을 만들더라고요. 맛도 괜찮고 정말 영양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황화물과 베타카로틴을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부추 콩가루 무침입니다. 깨끗이 손질한 부추 한 움큼을 3 내지 5cm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비닐봉지에다가 썬 부추와 날 콩가루 두세 큰 술 밥술로 넣고 잘 흔듭니다. 콩가루를 더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찜통에 물을 붓고 끓이다가 김이 많이 날 때 콩가루 무친 부추를 넣고 콩가루만 익혀 3, 4분만 살짝 더 찝니다. 꺼내서 가장 단순한 양념으로 무치면 건강식이 되겠죠. 부추는 황화합물 외에도 베타캐로틴이 풍부해서 항암작용, 항산화작용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시카고에 계신 데릭 킴이라는 박사는 항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환자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부추즙을 하루에 한 컵씩을 만들어서 들으라고 그러대요. 근데 그 부추에 그냥 하면 매우니까 100원짜리 요구르트 한 통을 넣고 먹게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부추즙을 먹기 전에는 산성이든 소변이 부추즙을 먹고 난 뒤에 30분 후에 재면 딱 중성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마늘을 푹 삶아서 먹으면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3배나 높아진대요. 그래서 항암 효과도 3배가 높아진다고 그러네요. 황인국 교수의 연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늘을 물에 푹 삶아 먹기는 참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까갖고 밥을 할 때 밥을 하는 시간이 뭐 거의 1시간 정도 되니까 밥에서 익고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생활에서 한 개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조리 시간에 맞춰서 하는데 대개 다 이 마늘을 음식 맨 끝에 넣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는 제일 먼저 넣어가지고 오랜 동안 요리하는 시간에 마늘이 물에 잠겨 있거나 요리 진행되면 효과가 훨씬 높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방법을 하나 바꿔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